안녕하세요. 박봉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정말 속이 후련하게 해드릴 보험 톡톡톡 시간. 오늘은 킹스맨보다 더 유명한 보상배상 예스맨 배상웅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불이야!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하지만 불은 예고 없이 옵니다. 언제 불이 나 오늘 불납니다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깜깜하게 모르셨던 우리 또 화재보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화재보험에 대한 얘기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일단 화재 사고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죠. 그리고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사람이 다치는 수도 있지만은 뭐 재산적으로 피해가 갈 수도 있어요. 맞아.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거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네. 또 이 화재보험이 불났을 때뿐만이 아니고요. 네. 화재하고는 상관없이 뭐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라든가 아니면은 뭐 급배수로 인해서 본인 집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라든가 아니면은 불은 안 났지만은 도둑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발생할 수 있는 이 도난 손해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화재 사고가 사실 정말 무섭거든요. 네, 또 우리 맞아요. 집뿐만 아니라 옆집 또 남의 집까지 또 이렇게 또 저희가 또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네네. 아니 주택에서 화재가 그렇게 자주 난다고요? 네, 그거 물어보실 줄 알고 제가 어저께 저녁에 조금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네. 최근 4년간 화재 발생한 비율을 살펴보니까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20% 정도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게 네. 화재로 인해서 안타깝지만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이 사망자의 절반이 주택 화재로 인해서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아니 이렇게 표를 보면 아니 그 화재 발생 건수가 막 7,000건, 8,000건이라고 하시면 네. 아니 이게 뭐 따져보면 이제 제가 또 수학을 잘하니까 이게 거의 한 매일 한 20건 정도 이렇게 난다는 얘긴데 아니 근데 이렇게 화재가 내가 뭐 집에 있을 때 나면 좀 그나마 좀 저희가 좀 이렇게 이게 뭐 그죠, 정리를 그죠. 할 수 있는데 예. 아니 내가 없을 때 화재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럴 땐 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화재보험이 정말 필요한 보험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집에 있으면은 어느 정도 좀 예방을 하거나 좀 그죠. 크게 번지는 거를 좀 막을 수가 있는데 그죠. 내가 없을 때 화재가 발생하면 이거는 손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화재보험인데 이 화재보험은 우리 집에 불났을 때뿐만이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옆집이나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우리 집도 피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더 큰 문제는요. 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집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세입자로 살 수도 있어요. 아, 맞아요. 근데 우리 집에서 만약에 살고 있는데 불이 났어요? 그럼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일단 제가 이 전세 세입자의 입장으로서는 주인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근데 2009년도에 실업법이 개정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 화재 발생 원인에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는 사람이 벌금도 내야 되고 모든 피해를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입자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불이 났을 경우 내 네.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세입자가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뭐 일단 세입자 입장에서 뭐 어쨌든 내가 실수하면 내가 책임지는 게 맞으니까 또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아니 근데 일단 제가 세입자라고 하면 우리 집만 불이 나면 상관이 없는데 밑에 집 위에 집도 또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 수리비 다 해주다가 아니 전세금 날리고 저 파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가 실제로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화재보험은 내가 세입자라고 가입을 안 할 게 아니라 건물주가 됐던 세입자가 됐던 모두 다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집에 내 소유 집에 살고 있다가 네. 불이 났어요. 네. 그래서 옆집도 태우고 막 했는데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으면은 네. 일단 내 소유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건물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 TV나 세탁기, 냉장고, 뭐 소파 같은 가재 도구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전부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거기에 옆집으로 불이 번져서 피해를 입혔잖아요. 근데 만약 사람이 다치게 되면은 사람 한 명당 최고 1억 5천만 원까지 화재보험에서 배상을 해주고요. 네. 그 사람들 재산까지도 손실을 입혔잖아요. 그죠. 이 재산 손실은 한 사고당 최고 10억까지도 보상이 돼요. 거기에 실업법 개정으로 이제 벌금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 벌금도 최고 2천만 원까지 화재보험에서 대신 내주고요. 가장 중요한 게 화재가 나게 되면은 내가 그 집에서 살지를 못하죠. 그죠.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 기간 동안 나는 나가서 호텔이나 모텔 이런 데서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까지도 하루당 10만 원씩 주는 게 화재보험이에요. 대박. 아니 그럼 10억
아우, 일단 뭐 저희 집은 일단 수리하고도 남을 것 같아. 새로 집을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정도의 금액이라서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게. 제가 또 세입자의 입장에서 네. 집주인과 세입자가 같은 보험료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건가요? 그죠. 세입자라고 뭐 다른 보험이 아니라 똑같이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요, 세입자분이 살다가 세입자의 실수로 만약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옆집이나 똑같이 다 피해를 입혔을 때 세입자가 살고 있는 건물 그 공간은 세입자 게 아니라 집주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보상은 집주인한테 줘요. 대신에 그 세입자가 살면서 가지고 들어온 가재 도구들은 네. 세입자한테 보상을 하고요. 네. 이제 나머지 부분들 있죠. 네. 옆집으로 이제 불이 번져가지고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에 손실을 입혔을 때 사람 한 명당 똑같이 1억 5천만 원, 그리고 재산 손실은 한 사고당 10억까지 똑같이 보상이 나가고요. 똑같이 임시 거주비라 그래서 수리하는 기간 동안에 나가서 살아야 될 그 비용도 하루당 10만 원씩 주고 벌금까지도 보장을 해요. 근데 만약에 세입자가 화재보험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네. 그때부터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네. 전 아직 없거든요. 네. 세입자분들은 그 우리나라 임대차 보호법에 집을 이제 전세 기간이 끝나게 되면 원상 회복을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불이 홀랑당 탄 거를 원상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화재보험이 없으면은 세입자 돈으로 해야 돼요. 근데 돈 있으신 분들이 세입자로 사시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있으면 내 집을 샀죠, 내가.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가 집을 얻을 때 걸었던 보증금도 못 받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옆집에 피해 본 사람들까지도 보상해 달라고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머리 아픈 법정 싸움까지도 같이 해야 될 경우가 생기고요. 만약에 건물주분이 화재보험이 있다. 그럼 건물주는 세입자가 불을 냈어도 내 화재보험에 청구해서 보상을 받으면 돼요. 그래요? 네, 근데 그 보험사가 가만히 있을까요? 세입자한테 보상해 준 거를 구상을 합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힘든데 보험사랑 법정 싸움까지도 해야 될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렇군요. 사실 세입자분들은 화재보험에 대한 경각심이 없으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 배상우 전문가님 오늘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그런데 제가 또 짚고 넘어갈 게 있는 게, 이 원상 회복도 뭐 문제지만 우리 만약에 집주인분이 막 한 건물이 한 10개씩 있고 집이 10개씩 있을 때, 꿈이죠. 너무 일단 상상만 해도 너무 지금 기분이 좋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갈 게 10개면 화재보험도 10개씩 들어야 되는 건가요? 건물주라고 다르진 않아요. 건물주분들도 내가 네. 가지고 있는 집 개수만큼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화재 발생하는 게 세입자분이 잘못해서 발생을 할 수도 있지만은 네. 건물이 지어진 지 아주 오래돼서 건물 화재로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만약에 전선이 조금 낡았다거나 맞아요. 이럴 경우에는 그 책임을 건물주가 져요. 그러면 건물주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건물주가 다 배상을 해야 되는데 건물주분들은 화재보험을 가입을 할 때 가재도구 부분은 빼고 가입을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세를 줬기 때문에 그 가재도구는 세입자가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건물주께 아니기 때문에 가재도구를 빼고 건물만 가입을 하시고요. 또 실화법 개정으로 벌금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건물주분들도 화재 벌금, 그리고 건물 자체의 문제로 불이 났을 때 그 불이 옮겨서 피해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배상 책임 요 정도만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 좀 궁금한 게, 만약에 우리 집주인분이 만약에 이거를 10개 중에 9개는 들었어요. 하나만 안 들었어.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주시 그 건강보험 가입을 하실 때 공주시 주민번호 넣어서 가입을 하죠. 그래야지 공주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죠. 화재보험의 주민번호는 주소지예요. 내가 10개가 있어서 9개를 가입을 하고 한 군데 가입을 안 했다고 해도 그 한 군데 주소지를 가입을 안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나는 거는 보상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재보험은 집 소유주랑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다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거네요. 정확히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또 어디서 제가 또 틀렸을까요? 네, 실례지만 그 공주 씨는 지금 주거 형태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지금 전셋집에 이제 살고 있어요. 아파트예요, 빌라예요? 빌라입니다. 빌라세요? 네. 그럼 혹시 옆집이나 윗집, 아랫집 이웃분들 많으시죠? 인사 잘하고 다닙니다. 좀 친하게 지내세요? 예, 그렇죠. 좀 친하게 지내시고? 밑에 집 분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고 위에 집 분하고 사이가 좀 좋습니다. 네, 그럼 혹시 그 친하신 분한테 화재보험 가입하셨는지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건 안 물어봤는데요. 그죠, 좀 물어보기가 좀 뭐하죠. 그쵸, 약간 그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사실. 그죠. 네. 왜냐하면 이 화재보험은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불이 날까봐 가입하는 경우도 크지만은 우리 집에서 불이 안 나더라도 꼭 필요한 보험이에요. 왜냐면은
우리 집에서는 불이 안 나더라도 옆집이나 윗집, 아랫집에서 불이 나서 우리 집으로 옮겨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도 화재 보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서부터 중요하니까 꼭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불이 안 났어요. 네. 근데 옆집에서 불이 났는데 되게 큰 불이 나서 우리 집까지 번져서 홀라당 전부 다 태웠거든요. 근데 다행히 불난 걸 보고 저는 대피를 해가지고 다치진 않았어요. 네. 대신에 우리 집까지 홀라당 전부 다 타버렸으니까 저는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옆집에 살고 계시는 분한테 아유 불나서 참 안타까운데 우리 집 보상 어떻게 해줄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옆집에 계신 분이 다행히 화재보험 가입을 하셨대요. 아이고 다행이다. 그래서 내가 보험에 접수할 테니까 네. 보험사하고 이야기를 해라 네. 라고 해서 옆집에 가입한 화재보험사 보험사하고 이제 보상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험사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요? 이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화재 감식이 끝나고 그 결과가 나와야지 보험료 산정이 되고 지급을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감식 나올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근데 보통 이 화재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저희 나라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조사를 해요. 네. 거기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국가수로 넘기거든요. 네. 그렇게 조사가 끝나는 기간이 보통 2달이 걸려요. 에? 그래서 저는 뭐 2달 동안 집수리도 못하고 보상 나오는 것만 기다리고 친척집에서 머물면서 아, 친척집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겨우 그렇게 힘들게 2달을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원인 미상이라고. 네? 아, 집이 너무 홀라당 탔기 때문에 네. 화재가 왜 발생했는지 찾지를 못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원인 미상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럼 원인이 없다고요? 예, 화재가 발생한 건 맞는데 어디에서 발생을 했다는지 모른다는 거죠. 오 마이 갓. 그럼 어떻게 해요? 배달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식이 끝났으니까 화재보험사한테 이제 보상 좀 해달라고 말을 하니까 화재보험사에서 원인 미상이기 때문에 보상을 못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잠깐만요. 아니, 이게 제가 지금 방금 원인 미상 듣자마자 약간 흥분이 됐었는데, 네. 아니, 옆집에서 사고가 시작이 됐고, 우리 집이 탔고, 아니, 전 경제적 손실을 봤는데, 네. 아니, 원인 미상이라고 해서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죠. 공주 씨 그렇게 나오실 줄 알았는데 음.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네? 제가 그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에 실업법이 개정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때 그 화재 발생에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어야지 그 사람한테 벌금도 물릴 수가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있는데 원인 미상이면은 발생 원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에 살고 있는 분이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옆집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본 제가 옆집 사람 너네들이 어떤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어머나. 근데 그걸 경찰서나 소방서, 국가서도 못하는 걸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불가능하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실제로 2013년도, 2014년도, 2018년도에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어요. 어떤 판례죠? 이 판례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내가 화재를 피해를 받더라도 옆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은 옆집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아니면 옆집 건물에 어떤 화재가 있는지를 제가 밝혀야지만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판례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죠. 그 옆집에 그냥 문 열고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그죠. 네. 그래서 화재보험이 꼭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제가 화재보험 가입을 했다라고 치면은요, 제가 가입한 화재보험사에 청구하면 돼요. 그러면 2달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요, 제가 가입한 금액 그대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는 그 돈 갖다가 내 집 수리해가지고 다시 살면은 되는 거고, 이제 이 화재 감식 결과에 따라서 머리 아픈 손해배상 같은 법률 싸움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입한 화재보험사에서 옆집을 상대로 대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보험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사고가 나도 내가 화재보험에 들어있으면 나는 이제 처리가 된다 이런 내용이신 거죠? 그죠. 대박. 아니 사실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네네네. 아니 저희 집 강아지가 자꾸 전선을 이렇게 자꾸 긁어먹어요. 이가 좀 이갈이식이라서 밥을 좀 많이 주시지. 밥을 이렇게 많이 먹어도 이렇게 주인 닮아서 얘가 좀 이거저거 갉아먹는데 네네. 아니 그렇게 해서 화재가 나도 보상이 되나요? 그럼요. 이 화재가 발생을 원인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입한 주소지, 내가 가입한 물건에 화재가 발생을 하면은 내 고의만 아니면은 방화만 아니면은 모든 상황에서 다 보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의로 할 사람은 없겠죠. 그쵸. 네. 아니 근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또 짚고 넘어갈 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사실 안전한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력이 또 맞아요. 힘들 수도 있잖아요. 요즘 같은 맞아요. 시기에 보험료가 이제 또 걱정이 되는데 보장이 10억이면 또 보험료 엄청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굉장히 비싸요. 감히 어떻게 이거는
진짜 돈 많으신 분들만 가입을 하셔야 되는 굉장히 좀 비싼 보험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 보험 톡톡톡에 가지고 나오면 안 되죠 이거. 네, 그래도 일단 나왔으니까 보험료는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일단 말씀해 보세요. 한 달에 네. 10,000원입니다. 아니 잠시만요. 저 그 정도는 낼 수 있거든요. 한 달에 10,000원? 아니 그렇게 아니 그렇게 저렴해요? 네, 한 달에 10,000원이면은요, 네. 내가 살고 있는 건물, 뭐 1억에서 1억 5천 가입이 가능하고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재도구, 뭐 3천에서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거기에다가 우리 집 불로 옆집에 피해 입히면 배상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1인당 1억 5천, 한 사고당 10억까지도 다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화재 벌금 2천만 원까지도 가입이 되고, 또 불나게 되면은 뭐 호텔이나 모텔 생활해 해야 그죠, 되잖아요. 그죠. 그거 임시거주비 하루당 10만 원까지. 여기에다가 화재랑 상관없는 도난손해부터 만약에 누수로 우리 집 인테리어 비용 필요한 구배수의 누추 손해 거기에다가 이제 그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도 한 달 10,000원이면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잠시만요. 누수도 된다고요? 누수도? 네. 아니 우리 집에 얼마 전에 그 바닥에 보일러 배관 터져가지고 네. 그것도 되는 거였어요? 그죠? 그거 공사하면 장판 걷어냈다 새로 깔아야 맞아요, 돼요. 맞아요. 그 장판 비용도 나와요. 아직까지 그 장판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냥 들려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오늘 오전에 네. 상담 때문에 저쪽 그 경기도 광주로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그 지하철 타고 갔다 왔는데 그 간격이 너무 길다 보니까 자판기 커피를 한 잔을 뽑아 먹었는데 지하철 자판기 커피가 500원이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 화재 보험은 하루에 330원으로도 충분히 가입이 가능해요. 역시 브라보 우리 배상에 관해서 정말 배상 보상 예스맨 배상우 전문가님은 정말 속이 후련하게 또 오늘 화재보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화재는 뭐 예고하고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꼭 불나고 후회하면서 또 이런 보험 들 걸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02-2000-4949로 연락주세요. 우리 배상우 전문가님이 확실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